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600명을 넘었습니다. 자동차에 탄 채 검사를 받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추가된 확진자 수 300여 명이죠. 네, 어제 하루 확진자가 29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5,62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본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는 모두 34명입니다. 34번째 사망자는 80대 여성으로 대구 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사망했습니다. 33번째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던 60대 여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41명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3주가 되는 오는 8일부터 무증상자에 한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어제 생활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효율성이 높은데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겠습니까? 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현재 전국에 48개가 운영 중입니다. 검사가 편하고 속도도 빨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에 탄 채로 창문만 열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열이 나는지 검사하고 입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데 보통 10분이 걸리는데 일반 선별진료소는 한 건당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의 검사 속도가 3배 더 빠른 겁니다. 또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기자나 의료진의 감염 우려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도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를 확대하기로 하고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접수와 진료, 검체 채취, 소독과 교육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와 행정, 방역 인력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함께 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은 모두 25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대구 경북의 확진자 현황 알려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49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5명, 경북 89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4,78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7살 여성과 72살 남성, 67살 여성 등 4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없는 감염자도 드문 경우지만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사망자는 34명으로 자치단체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 장애인 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와 중증장애인 5명이 서울로 이송됐고 경북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됐지만 자가격리된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고요. 네, 대구에서만 현재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문 열었지만 환자 증가 속도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중앙교육연수원과 대구은행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 6곳을 확보해 이번 주말까지 1,100여 명의 경증 환자를 이송할 계획인데요. 전체 확진자 4,006명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입원자를 빼더라도 40%가량은 여전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72%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55.4%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료 현장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제 하루 일가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상황실 마련돼 있는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윤보미 기자, 수도권 확진자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209명입니다. 서울이 99명, 경기가 101명, 그리고 인천이 9명이었는데요.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 발표 뒤에도 각 지자체별로 확진자를 더 확인해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사는 50살 여성 1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선 회기동에 사는 35살 남성과 23살 중국인 여성, 그리고 전농 1동에 사는 23살 남성이 어제 오후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에서도 16살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선 광명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명시가 조금 전에 공개한 내용인데 하안동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수원 생명샘교회에 다니던 42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오후에는 이 여성의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늘어난 확진자를 포함한 공식 집계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에서 운영되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도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에는 모두 4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은평병원과 서초구에 있는 옛 소방학교,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 이어서 2차 격리시설로 영어마을 강북 수유캠프를 지정했습니다. 1차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의 수용 능력이 초과해서입니다. 서울시는 또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심리지원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올리고 또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산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준철 기자, 확진자가 여럿 나온 특정 학원에서 수강생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원에서 원장과 1대1 수업을 한 수강생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사와 접촉한 학원 원장이 이틀 뒤 추가 감염됐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원장과 수업을 한 학생 12명을 파악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수강생들 중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수강생 1명이 어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산시는 원장에게 수업을 받은 나머지 수강생 10명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체 채취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지난달에 대구를 방문했던 20대 남성도 포함이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지난달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고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부산시 신천지 신도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확한 건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파악 중인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모두 33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0여 명의 신도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어제 30대 확진자가 두 번째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경남에서는 한 노래 연습장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에서 최고령 확진자였던 78살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준석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북과 인접한 경남 창녕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5명이 한 노래 연습장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래 연습장을 다녀간 손님들을 찾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어제 2명의 확진자를 더 찾아냈습니다. 거창에서는 한 동네 이웃 주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은 어제까지 7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70명입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창원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인접한 거창이 15명, 창녕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감염 경로가 신천지와 대구 경북, 교회 등으로 특정되고 있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최고령 확진자인 78살 할머니는 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남 3번째 완치자입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들의 경남 이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창원병원이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48개 병상을 확보하고 창원병원과 정부 지원 인력 등 의료진 170여 명이 투입됩니다. 또 경남에서는 오늘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5장에서 3장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경남도민이 지금보다 60% 정도 늘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우체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과 농협의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11시로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마스크 판매 시각은 오후 2시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대전과 충남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천안의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다행히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충남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주 만에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80명이 천안의 댄스 교습소와 연관이 있는데요. 강사와 수강생이 51명, 이들로부터 2차 감염된 가족과 지인이 29명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한 자릿수 발생으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2명씩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전 11번째 확진자인 지하철 역장의 아내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20대 남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40대 여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역별 확진자 수는 대전이 18명, 세종 1명, 충남 85명입니다. 어제 대전에서는 국군 의무학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확진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중순 대구에 다녀온 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됐는데 격리 기간 중 외부 시설을 이용했고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첫 완치자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대전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던 20대 여성이 이번 12일 만에 완치돼 어제 퇴원했습니다. 대전 첫 완치자인데요. 대구에 다녀온 뒤 확진됐고 입원 기간 동안 비교적 증상은 경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는 601명인데요.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32명이 검사를 마쳤고 확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적 판매율을 80%로 늘리고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를 앞두고 시간을 급하게 조정하는 등 내부 진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부 박예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확정되지는 않은 건가요? 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어제 예고했었지만 5분 전인 9시 25분에 발표를 오후로 미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오후 3시로 시간을 미뤘습니다. 마스크 대책 발표를 미룬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처음엔 어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오늘로 한 차례 미뤘고 오늘 오전에서 오후로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고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하는 데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되는 공적 판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0%로 제한돼 있는 수출도 아예 금지해서 국내 판매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인당 구매 개수도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급,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나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활용해 중복 구매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시스템 등을 마스크 구매와 접목하기가 까다로워서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가 2차례나 연기되면서 오늘 오후 3시 발표할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 발열 검사와 문진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열이 38도가 넘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전뿐 아니라 미국 입국 시에도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추가 여행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1시부터 미국행 승객들에 대한 발열 검사와 문진이 의무화됩니다. 열이 38도 이상이면 탑승할 수 없고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에 대한 문진에도 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도착 뒤에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지난 1일 트위터에 밝힌 데 이어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When people come in from certain areas, we're doing checks not only at the site of takeoff but at the site of landing. 현지 시각 4일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행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로 미뤄볼 때 이중 의료 검사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응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펜스 부통령은 현재로선 한국에 대한 추가 여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they're not recommending that the president impose additional travel advisories or restrictions.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워싱턴주에서만 10명이 숨졌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1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면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8천여억 원 정도입니다. 긴급 예산은 마스크 등 의료용품 구매와 백신 연구, 진단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면 접촉을 줄이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 모임이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취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중국 학자와 관영 매체가 중국이 코로나19 첫 발생지일 수는 있지만 발원지는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죠. 시진핑 주석이 바이러스 근원을 연구하라는 지시 이후 중국 외교부도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바이러스 근원을 연구하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시가 중국의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를 찾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企图让中国背上制造疫情灾害的黑锅，完全是别有用心。 그런데 중국의 첫 발생지일 뿐 아니라 발원지라는 건 오히려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我们是大家都聚焦到一个市场里边，这个市场呢有这个非法的野生动物的交易。 이 입장에 대한 반박은 중국과학원 열대연구소 등이 우한 화난 시장에는 없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발견했다는 논문에서 처음 제기됐고 중국의 사스 퇴치 영웅 중난산 박사가 불을 붙였습니다. 但首先考虑中国，因为这个发源在中国，也可以这么说吧，就首先出现在中国，不一定是发源在中国。 양잔추 우한대 교수는 한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일련의 주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제기되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 확산은 세계적 문제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이 전격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G7 국가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바이러스 충격이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부품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져 경제 각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We know the shock is somewhat unusual as it affects significant elements of both supply and demand. 코로나19 발발이 계속되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워 몇 주 안에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말도 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 moved in the territory of these more dire scenarios. IMF는 필요한 모든 금융수단을 사용해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7 국가 중앙은행들의 정책 공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2015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파격 인하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전화회의 후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다른 G7 국가 중앙은행들의 추가 통화 완화 조치도 예상됩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힘없이 추락했던 뉴욕 증시는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전한 것에 환호하며 전날 하락폭을 훨씬 뛰어넘는 만큼 폭등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가까운 이란은 군용 장비를 총동원해 소독 작업을 벌이면서 5만 명이 넘는 재소자까지 임시 귀휴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의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시내 곳곳에 군용 제독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화생방전에서 사용하는 물대포로 도로를 소독합니다. 투입된 병력은 방호복에 방독면까지 착용했습니다. 이란 확진자 수는 하루에 600명 가까이 늘어 이제 3,000명에 육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이 진단 장비를 지원하자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도 100명에 다가섰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란 정부는 새해 연휴를 맞아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5만 4천 명을 임시 귀휴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의 의료 체계를 옥죄고 있는 만큼 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حتی دارو را به روی مردم ما بستند و تحریم کردند مواد غذایی رو به روی مردم ما بستند و 한편 이란을 다녀 성지 순례까지 금지하는 등 중동 각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으로 메르스 때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방역 체계 보강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각종 세균을 차단하는 음압병상은 전국에 모두 1,077개. 병상이 모자라다 보니 대구 경북에선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증 환자,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나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때문에 우선 방역 체계를 갖추는 데 2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음압병실 120개, 음압구급차 140여 대를 확충하고 영남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 병원도 2개 더 짓습니다. 또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치료자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선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각종 기금에 이 씨앗돈을 투입해 돈줄이 막힌 이들에게 대출을 7조 원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엔 1인당 한 달 7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민생 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해선 3조 원을 씁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7살 미만의 아동 가정엔 넉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주고 청년 고용기업엔 장려금을 줍니다.
또 피해 지역 고용 안정과 학교 방역 등에 8천억 원을 씁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과되는 대로 2달 안에 75%를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40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사재기 한 유통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자 국내에서 유통할 생각으로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아놓은 상자를 하나 열자 흰색 보건용 마스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팔 수 있는 완제품인데도 유통하지 않고 쌓아둔 것들입니다. 이 유통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28만 5천 개를 창고에 닷새 이상 보관했습니다.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하는 물량을 닷새 이상 보관한 전형적인 사재기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449만 개와 손소독제 10만여 개를 사재기한 혐의로 5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 1,000만 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업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유통을 노리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고시로 수출 제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된 사람들, 업자들이 국내로 다시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일부 창고에서 쌓아두고 이것을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것들입니다. 경찰은 적발한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식약처에 인계했습니다. 또 식약처가 고발한 마스크 940만 개 사재기 혐의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재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마스크를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명색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데 그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오늘 아침 철원군 임남면이 영하 10.9도, 서울도 영하 2.8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낮았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샘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내일까지 반짝 춥다가 주말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7m까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